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의가 되겠습니다. 자녀에게 투자 자금을 만들어주는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님의 희망사항 아닐까요? 그리고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좀 필요하겠죠. 하지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 법이고요. 먹고 나서 배탈이 나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 법이죠.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 적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편법을 통해서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줬다 나중에 후폭 만지면 절대로 안 되겠죠. 만약에 자녀에게 부모님 지인이 3억 원을 빌려주고요. 부모님이 지인한테 몰래 3억 원을 갚아준다. 그게 바로 쓰리 쿠션으로 해서 증여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증여세를 없애려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우회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때는 증여세 과세를 하는데 증여세만 내는 것이 아니죠. 무신고 가산세 40%하고 납부지연 가산세 연단위 8.03%를 내다 보니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금 폭탄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방법들은 제가 볼 땐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그런데 만약에 교차 증여, 크로스 증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령 숙부님 부부에게 각각 3억 원씩 6억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숙부님 자녀한테 똑같이 각각 3억 원씩 증여한다면 서로 쌤쌤 되잖아요. 품앗이 증여가 됐죠.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교차 증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부모님이 직접 자기 자식한테 6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았겠죠? 무신고 가산세 40%, 납부지연 가산세 연단위 8.03%까지 한다면 이때는 정말로 증여세 폭탄, 폭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한테 효과적으로 투자자금, 자녀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부모 자식 간에는 돈을 아무리 빌려줘도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그로 인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40%하고 마찬가지로 납부 불성시 가산세까지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차용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종합과세는 피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줬다 하더라도 아주 극히 일부분 인정될 수가 있거든요. 이자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상속세 정말로 피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리스키하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용을 먼저 선택했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그걸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여하는 방법이 있겠죠. 증여를 통해서 자녀들한테 재산을 늘려주고 투자 자금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증여세가 발생되겠죠.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면세지만 어떻습니까? 면세점 증여하면 안 되겠죠. 마지물 증여 1억 5천 하면 1천만 원 증여세 내고 5억 5천 증여한다면 9천만 원, 그 다음에 10억 5천 증여한다면 2억 4천만 원,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은 증여세를 내고 엄청난 재산을 증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중물 증여를 통해서 증여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자녀들한테 투자 자금을 만들어주는데 엄청난 금액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증여에는 또 한계가 있는 법이죠. 예를 들어서 10억은 뭐 이 정도까지 줄 수 있지만 20억, 30억을 주기는 좀 힘들죠. 세 번째는 자녀한테 투자 자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한다면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창업자금 증여 특례요. 5억 원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0억 원까지 창업자금으로 증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50억 원에서 5억 원 뺀 45억 원에 대해서 단일세율 10%, 4억 5천만 원만 내면 되고요. 100억 원까지 종업원을 10명 이상 고용한다면 10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10% 9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비교적 적은 증여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효과적으로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면서 자녀의 자산 증식이나 투자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요, 증여한 이후에 보통은 10년 지나면 상속재산이 합산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것은요, 100년이 지나도 합산합니다. 무조건 합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억 원 나중에 또 상속세에 포함시키거든요. 그것이 좀 문제겠죠. 물론 100억 원을 받아서 내가 500억, 600억짜리 회사를 만들었다면 그 정도의 상속세는 뭐 감당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받을 때는 세금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상속세는 반드시 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로 부동산 증여할 수가 있겠죠. 부동산 증여 후
어떻습니까? 임대소득을 창출하게 된다면 자녀는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임대소득도 마찬가지로 가질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인컴이라고 하는 것이요. 캐피탈 게인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컴 게인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녀는 부동산으로부터 임대료나 관리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증여 그 세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보증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활용해서 단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죠. 만약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는데 7억 원짜리 그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라면요. 10억 원짜리 증여하면서 7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자녀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줘야만 되겠죠.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자녀는 7억 원 가지고 세금을 내고도 어떻습니까? 효과적으로 돈이 남아서 자산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인이잖아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캐피탈 게인이 엄청나게 자본이익이죠.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럴 때는 임대보증금을 활용할 때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자녀한테 증여할 때 단순 증여, 부담부 증여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효과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보증금을 주면서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은 부모님이 또 콘스탄트 김에 수렴청정 증여로 증여약정을 맺어서 부모님이 재산권을 계속 행사한다면 아주 효과적이겠죠.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부모님이 그 손자녀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고 자녀한테 증여한 돈을 자녀 가수금, 자신의 돈을 또 부모님 가수금으로 활용한다면 효과적으로 상속세도 줄이고요. 재산권을 끝까지 행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차입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에 전세가 아니라 그 은행 채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단순 증여를 할 수가 있겠죠. 가령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은행 차입금이 6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0억 원짜리를 자녀한테 증여하면서 6억 원은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어떻습니까? 은행에 대출 승계하면서 6억 원을 부모님한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똑같이 증여세를 내고 취득세를 내고도 돈이 남겠죠. 이 또한 효과가 임대보증금하고 비슷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솔루션 중에 최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엄청난 금액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투자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죠. 손자녀 그 지분을 100%로 해서 1,000만 원짜리 손자녀가 3명, 4명이면요. 손자녀 법인으로 해놓고 대표이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소금을 많이 넣고서 그걸 운영하게 된다면 수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누구 겁니까? 할아버지가 운영하니까 당연히 쓰겠죠. 그 다음에 아들이 운영하니까 또 쓰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남는 돈은 다 손자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손자녀 법인을 만들어 놓고 1,000만 원짜리 만들어 놓고 부모님의 가수금을 넣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가수금을 넣고 손자녀한테 증여한 돈도 가수금으로 놓고서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죽을 때까지 대표이사를 하면서 돈을 핸들링 한다면 재산권을 잃지 않고 상속세는 한 푼도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단위로 가수금을 사전 증여를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중에 대를 이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표이사를 하게 된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평생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대단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요. 저의 덜세 노하우 비법을 통해 여러분들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의 메리트는 이렇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 가수금을 활용하고요. 자녀한테 증여했다면 자녀 증여자금, 손자녀 증여자금도 같이 가수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자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가수금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미적용되겠죠.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손자녀 1인당 21억 7,391만 원 이하의 가수금을 지원해 준다면은요. 증여세도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손자녀 법인을 만들었는데 손자녀가 5명이에요. 20%씩 지분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1인당 21억 7,391만 원이니까 어떻습니까? 105억 원
이상을 가수금으로 넣어줘도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넣어준 가수금의 효과는 대단하겠죠.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상속재산을 고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동결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동결시키기 때문에 10년 단위 증여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완벽하게 소진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동결 때문에 증가하지 않겠죠. 증가되는 것은 다 누구 겁니까? 가수금에 대해서 운영수익이 발생되는 건 다 손자녀 거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수금을 상환하거나 반제하거나 10년 단위로 추가 증여를 하고 기타로 가수금을 소멸해가는 전략을 수립한다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 가수금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없애지면서 어떻습니까? 상속세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또 가수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가수금을 또 활용해서 손자녀나 자녀는요. 가지급금을 활용해서요. 가지급금은 그 돈을 빼서 쓰는 거죠. 주택 등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 안 대고 코 풀게 되겠죠. 물론 이때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자는 내야 됩니다. 연 4.6%인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수금을 소득화시킬 수도 있겠죠. 왜냐면요.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거 뭐 법인카드로 쓰고 급여로 받고 상여로 받고 퇴직금으로 받고 기타 등등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쓸 수 있고 아버지도 쓸 수 있고요. 자녀들도 쓸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쓰고 자신의 가수금은 언제든지 세금 없이 이자 없이 무조건 뺐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그 법인이다 보니까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접대비를 중소기업은 연 3,600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복리후생비도 법인카드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금액 대부분을 비용 처리하면서 어떻습니까? 법인세도 절세할 수가 있고 또한 생활비도 충분히 조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법인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개인이 투자했을 때는 소득세 49.5% 세금 내고 건보료 내고 상속세 피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법인에서 대신 투자한다면 종합소득세 내지 않고 건보료 내지 않고 상속세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지 않고요. 혹시라도 자산가인 할아버지가 은퇴했다 그러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100만 원, 200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지역가입자로서 어떻습니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지 않고 바로 근로자로서만 몇만 원 정도만 내면 되니까 건강보험료를 죽을 때까지 경감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수금에 대한 투자를 효과적으로 물론 제가 지원해 줍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리고 연단위 8% 10%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포트폴리오를 잡아 줍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수익 그 8% 10%를 추정하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투자 수익도 기대되고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또 거의 없죠. 법인세다 보니까. 물론 세금이 발생됩니다만은 투자 수익을 또 비용 처리하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쓰면서 남는 돈은 2억 원 이하일 때는 9.9%, 그다음에 2억 원 초과일지라도 20.8%의 비교적 싼 법인세를 물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하시겠다면요. 제가 법인 설립 지원 초기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지원해 주죠. 법인 설립, 정관 제정하고 법인 운영하고 법인 투자하고 당연히 포트폴리오는 뭐 지속적으로 제가 리포팅해 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저 혼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죠. 왜냐하면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지원을 해주고 제가 중심에 서서 전체적으로 코딩하고 지휘할 수 있는 지휘자 역할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한다 그러면 집에서 앉아서 가만히 제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사 선택, 취사 선택만 하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 동안에 그 어떤 극악무도한 정권이 들어서서 가점지구를 행해한다 하더라도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을 펼쳐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자녀들한테, 손자녀들한테 효과적인 증여와 투자자금 지원은 물론이고요. 어떻습니까? 가족투자법인으로 투자와 상속세 절세 등 동시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 전략하고 NGP 플랜을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 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 이거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바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하고 투자 우산 그걸 지켜드림으로써 100년 동안에 엄청난 금액을 절세하거나 투자할 수 있겠죠. 수백억 원, 수천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참석하셔갖고 그 노하우를 배우시고 실행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세미나는요, 2024년도 9월달 9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2차례 하고요. 강남역의 공간 이지에서 합니다. 신청 방법은 저한테 3만 원 입금해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약도는요. 강남역 7번 출구 지하철역이죠. 5번 출구입니다. 그래서 나오셔갖고 2, 3분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자녀한테 그 손자녀한테 모든 사람들이죠. 다 자기 직계 비속들한테 돈을 효과적으로 빌려줘서 주어서 증여해서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부자로 만들고 자녀들의 투자 자금을 만들어주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요. 진취적으로 100년 동안에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NGP 플랜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